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정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가장,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성실한 직장인, 초등학교 동창들이 모처럼 나선 여행길, 침몰한 세월호의 일반인 희생자들의 평소 모습입니다. 한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었던 이들을 하루아침에 잃은 유가족들은 지금 무관심 속에서 또 한 번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단원고 어린 희생자들에게 가려있는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분들, 그들에게도 관심이 필요한 때 아닐까요?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1부와 2부에서는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의 말씀 들어보고요. 그리고 안전공약과 재난대책을 내세운 정치권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3부 희망 인터뷰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산악인 엄홍길 대장 만나보겠습니다. 4부 정치 수다에서는 한준의 정치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세월호 일반인 구조자와 희생자 가족들에겐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유료의 메시지도 덧붙여 주시기 바라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홍대 치코사라에서 제공하는 외식 상품권을 준비하겠습니다. 5월 2일 금요일 94.5 YTN 뉴스 FM 강정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DA SK텔레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사고가 발생을 했죠. 한 3시 반경인데,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열차 수돌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드리면요. 네. 이날 사고는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성수 방향으로 가던 전동차끼리 부딪히면서 일어났습니다. 앞선 열차가 차량 이상으로 잠시 정차하고 있던 중에 뒤따르던 열차가 추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속 열차는 뒤늦게 앞 열차의 상황을 파악하고 급정거를 했지만 이미 좀 늦었던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앞 열차의 뒤쪽 차량 2량이 일부 탈선했습니다. 일부 승객들이 넘어지는 등 사고가 발생했고요. 현재까지 172명 정도가 다쳐서 일부는 한양대병원 등으로 후송이 된 상태입니다. 승객들은 전동차에서 나와 그 선로를 이용해서 역을 나간 상태입니다. 일단 그 메트로 측은요, 이번 추돌 사고가 열차의 자동 안전거리 유지 장치가 고장났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안전사고 또 발생을 하니까 마음이 깜짝 더 크게 놀릴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서요, 당시에 지하철을 타시기 위해서 서 계신 시민 한 분의 목격자가 연결이 됐습니다. 물어보도록, 당시 상황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성규 씨죠? 네네. 예, 그 사고 날 때, 최성규 씨는 어디 계셨어요? 네, 저는 이제 전철을 타려고. 네, 모니터를 이렇게 보고 개찰구를 들어갈 때. 네. 보니까 모니터에 앞차하고 뒤차가 간격이 짧게 돼 있더라고요. 아하. 네, 그래서 그럼 앞차는 이미 도착해 있으니까 뒤차를 타야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계단을 막 뛰어 내려가고 있었어요. 계단을 내려가고 계셨어요? 네. 네, 계단을 거의 다 내려와서 이렇게 보면 기차가 막 너무 빨리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여긴데 이렇게 기차가 빨리 들어올까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냥 빵 나는 거예요. 네. 계단 내려서자마자. 네. 그러니까는 앞
이게 뭐 그 철이 막 쾅 부딪히는 소리가 나니까 이게 충돌이구나라는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아유, 깜짝 놀라셨겠네요. 네네네네. 네. 그래가지고는 그 순간에 막 불이 그 기차 안에 불은 깜깜해지고요. 불이 다 꺼졌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안에 오늘따라 유난히 승객들이 많더라고요. 그 시간에 손님들이 별로 없는데. 네. 그러면서 안에 승객들이 막 문을 열으라고 그 창문을 두드리는데 제가 열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승객들한테 그 안에 비상 그거를 열어보시라고. 그렇지. 예. 네, 그렇게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남성분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저쪽 문이, 먼저 열리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쪽을 열었는지, 딴쪽 칸에서. 예. 네, 그러고서는 얼마 있다가 또 우리 칸도 열고 다른 칸도 이렇게 여시고 저도 나오시게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기 이제 시작하던가요? 네네, 그래서 이제 나오셨죠. 근데 이게 그 밖에 있는 문하고 안에 있는 문하고 사이가 안 맞으니까. 네. 어렵게들 이렇게 옆으로 해서 나오셨죠. 그랬군요. 네네네. 네. 근데 그 나오실 때 승객들 좀 관찰해 보셨을 텐데, 벌써 뭐 부상을 좀 당하셨거나 이런 분들은 목격은 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밖으로 빠져나오시는 분들은, 걸을 수 있고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선 뭐 벌써 지하철 그 역내에 엄청 많이 나오셨고요. 네. 그리고서 이제 안에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잘 몰랐고, 네. 일단 거기 계시는 분들이 좀 위험할 것 같아서, 그냥 멍하니 다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고다, 앞차하고 뒤차 부딪힌 것 같다. 네. 여기 계시면 위험하니까 위로 올라가셔서 다치신 분들은 네. 거기 그 사무실에 가셔서 좀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다 하면서 제가 그 뒤에서부터 앞으로 내려가면서 손님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려서 위로 올라 보내셨죠. 네, 그렇게 안내도 해주셨군요. 네. 혹시 그 당시에 무슨 안내 방송 같은 거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손님들도 뭐 아무 방송이 없으니까 서 계시는 거예요. 아무 방송이 없어요. 네네, 모르시니까 이제 서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서 계시면 위험하다, 올라가셔야 된다 하고 제가 쭉 말씀을 드리면서 내려간 거죠. 그 밑에 앞쪽으로요. 네. 뭐 지하철 공사 직원이라든가 뭐 쫓아 나오든가 이런 건 또 못 보셨어요? 네, 그리고선 제가 저 앞쪽까지 갔을 때쯤에, 저기 경찰인가 뭐 그런 분들이 몇 분 이렇게 보이시는 것 같았고요.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놀라셨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가던 길을 다시 돌아왔어요.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황심리역의 열차 추돌 사고를 현장에서 목격하신 최성길 씨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이숙현 씨, 아무튼 너무 충격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또 청해진 해운 직원 이야기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이게 과적으로, 그러니까 침을 너무 많이 실어서 침몰한 것 같다라고 직원 인정을 했다는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발언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건데요. 세월호 사고 직후 수사에 대비해서 화물 적재량을 축소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청해진 해운 물류팀장 김모 씨는요. 과적이 세월호 침몰의 원인으로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김 씨는 이날 오후 청해진 해운 해무 담당 이사 안모 씨와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승객들이 가라앉고 있던 바로 그 시점에 바로 이 과정 문제에 관해서 말이죠. 회사 측이 이미 알고서 그걸 조작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황당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 검경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요. 청해진 해운 제주본사의 화물 영업 담당인 이모 씨와 이 과적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인천지사의 물류팀장 김모 씨와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인천지사에 있던 김 씨는 컴퓨터에 기록됐던 화물 적재량을 180톤 줄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지난 30일 체포된 바가 있었는데요. 이들 양측이 통화한 시간은 16일 당일 오전 9시 38분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2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교통 상황 무척 좋지 않습니다. 지하철 2호선 추돌 사고와 또 금요일이라는 요일 특성, 게다가 앞서 내렸던 비까지 모두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오늘 오후 3시 반쯤 있었던 2호선 추돌 사고로 인해서 오늘 을지로 입구역에서 성수역까지
열차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반대쪽 운행은 전 노선 정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고 처리를 위한 관련 차량들이 상왕십리역을 중심으로 지금 왕십리로 하위차로에 양방면 줄지어 서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왕십리로가 상왕십리역 부근에서 양방면 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무학로도 무학교에서 상왕십리 역방면으로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사고 구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창동교 부근 사고가 났고요. 여파와 또 퇴근길 여파가 맞물리면서 성수분기점부터 더디게 진행하고 있고 올림픽대로가 하남 쪽으로 영동대교 부근에 추돌 사고가 났기 때문에 여의도권에서부터 밀리고 있고요. 반대쪽 한강대교 부근에 고장차가 서 있어서 잠실대교부터 그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나이 어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희생되면서 우리 모두가 참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잠시 잊고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일반인 희생자분들입니다. 정부와 언론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상대적으로 일반인 희생자들에 대한 관심이 좀 적어 보이는데요. 세월호에는 130명이 넘는 일반인 승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관심 속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일반인 생존자와 희생자 가족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의 유가족 중에 한 분이시죠. 한성식 씨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주 힘든 시간이실 텐데요.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먼저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번 그 침몰 사고로 숨진 고 이광진 씨는 우리 한성식 씨에게 어떤 관계가 되시나요? 예, 제 한 명밖에 없는 처남입니다. 아, 처남이군요. 예, 예. 그러니까 매형이 되시네요. 예, 예. 네, 이 처남이신 이광진 씨는 어떤 분이셨나요? 죽은 다음에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참 네. 무뚝뚝하고 애가 집에 들어가면은, 처갓집에 가면은 참 간단하게 말을 하던 사람입니다. 네. 오셨어요? 가실 거예요? 안 나갑니다. 이런 정도로 말하는 애였는데. 예.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네. 지인한테 들었는데. 예. 다리가 불편한 선배를 꼭 같이 술자리를 하면은 집에까지 태다 주는, 아니면 또 업어다 주는, 네. 그렇게 잔정이 좀 있던, 광진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런데, 40이 넘도록 또, 70이 넘으신 부모님들을 모시고 사셨던 분이라면서요? 예, 예. 아버님이 지금 치매시고. 그리고 치매. 또, 예, 어머님이 또 연로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에 이삿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네. 직장이 또, 안정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시기를 놓쳤어요. 아, 예. 예, 거기다 또 아버님도 상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서 못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례는 치르셨습니까? 예, 장례는 22일 날, 해서 25일 날 장례를 치렀고요. 네. 예, 22일 날 평목항에서 발견을 해서. 예. 23일서부터 25일까지 장례를 치렀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예. 장례를 이제 가족장으로 치르셨겠네요. 예, 가족장으로 치렀습니다. 네, 장례를 치르시는 동안에 혹시나 예. 정부 쪽에서 무슨 지원이라든가 혹시 이런 거는 있으셨나요? 정부는 없었고요. 예. 지자체, 강서구청, 예. 양천구청, 예. 그다음에 소방서, 그다음에 양천경찰서, 예. 그런 데서 나오시고, 서울시청에서 또 직원이 나오고, 안행부 직원들이 나와서, 네. 이제 음식 하게 되면은 서빙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도와주셨고요. 네. 예, 직원들이 나와서 불편 없게 열심히 또 해주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그랬군요. 예. 네. 합동 분향소가 차려지지 않았습니까? 예, 예. 네, 합동 분향소에
영정을 안치를 못하셨나요? 뭐 합동분향소가 지금 전국적으로 뭐 시도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은 또 뭐 시라든지 군이라든지 이런 데서 한다고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하지만 뭐 저희한테는 말 그대로 뉴스에서 보는 합동분향소고요. 네. 그리고 뭐 연락이 와서 뭐 영정을 어떻게 뭐 한다든지 예. 뭐 그런 얘기는 전혀 들은 적은 없고요. 아, 예. 저희한테는 그냥 뉴스에서 보는 합동분향소밖에 안 됩니다. 아, 예. 그럼 아무 연락도 없으셨군요. 예. 아, 네. 뭐 장례 다 치르고 오늘 사망 신고를 했는데 예. 이제 뭐 그 의미가 있을까도 싶어요. 그리고 네. 뭐 일반인들한테 뭐 그렇게 관심들이 이제야 조금씩 생기는 것 같은데 네. 뭐 마음속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소 섭섭하신 마음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유가족 분들이 또 다들 따로 모이셔서 무슨 뭐 협의체를 만드신 것도 아니고, 예. 그런데 아무래도 정부 측에서 어떤 조치들이 있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아직까지 뭐 얘기가 없어갖고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는 아무런 연락이 없으시단 말이죠. 예. 네. 뭐 합동분향소라는 거는 저희하고는 좀 거리가 먼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뭔 얘기로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시는 동안에 관계기관 사람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돕고 한 것은 있었는데, 예.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장례 비용을 포함을 해서 또 여러 가지 네. 이제 보상 문제라든가 한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은 아무런 얘기를 못 듣고 계시는군요. 뭐 보상 문제는 가장 지금 뭐 유족들이 지금 뭐 보상 문제를 따질 때가 아니고요. 예. 지금 장례 비용도 뭐 오늘 뉴스를 봤는데 총리께서 뭐 그 보상금에서 제외를 하고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 처음에 저희도 그 장례를 치를 때 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그 장례비를 뭐 보상비에서 까든 뭘 하든 예. 상관없이 조촐하게 우리 가족 장이니까 예. 조촐하게 하자. 뭐 수의든 아니면 관이든 이런 거를 우리 형편에 맞게 하자. 네. 그렇게 해서 뭐 수의도 큰 비용 안 들이고 관도 20만 원짜리 하고 예.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네. 뭐 구불정산이라 그래갖고 그러면 나중에 뭐 안 되면 연락을 달라 그래갖고 전화번호도 다 남겨놓고 왔습니다. 예. 혹시나 지금 이 당국하고 접촉하실 무슨 창구라고 할까? 무슨 연락을 하실 분이라든가 이렇게 지정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1대1 같은 건 없고요. 아, 예. 지금 장모님한테 연락이 오고 네. 하는 게 지금 강서구청에서 구청에서 이제 그 동네 동사무소에 동장님이 오시고 뭘 도와줘야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고 네. 구청에서도 담당자가 와서 예. 어떤 부분을 도와줘야겠냐 예.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일단 한 3개월 정도인지 몇 개월 될지 모르지만 네. 뭐 조금 어려운 형편이니까 네. 지원을 하겠다. 네. 예, 그렇게 오늘 아침에 그렇게 오늘 얘기가 아침에. 얘기 그렇군요.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말이죠. 네. 심리치료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예. 그런 것들을 위한 어떤 연락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보건소에서 뭐 만약에 필요하면 예. 뭐 보건복지부인가 그쪽에서 필요하면 그 연락을 달라고 네. 했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 지금 장모님이나 제 처 같은 경우 예. 어떻게 하든 이겨내려고는 네. 해요. 근데 네. 제가 그 처하고 장모님한테 일단 치료를 받을 수 있으시면 예, 받으시라고 예.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어느 병원을 가야 할지 네. 뭐 동네 병원을 가야 할지 아니면 뭐 어떻게 그 방법이라든지 그걸 저희는 사실 몰라요. 그냥 모르고 계세요. 예.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요. 예, 뭐 그렇게 하면은 치료를 받으시라는 얘기만 했지. 네. 어떻게 그거를 어느 병원에 가서 예를 들어서 동네 병원에 심리치료하는 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뭐 큰 병원을 어느 병원 이상급을 가야 된다든지 네. 그런 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연락조차도 아직은 안내 같은 것도 아직 없는 상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네, 그런 점들이 정말 빨리 보완이 돼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려우신데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월호 희생자의 유가족 중에 한 분이시죠. 한성식 씨의 말씀 들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혜교예요. 전 요즘 맛있는 물 고를 땐 핑크만 보고 골라요. 우리 몸의 건강한 색은 모두 핑크잖아요. 건강한 물의 새로운 기준 핑크라벨 아이시스 8.0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로 생기있게 핑크빛 생기에너지 아이시스 8.0 핑크만 기억하세요.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탕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전설을 맛보리 맥콜.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입니다. 올바른 역사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역사를 교육시키는 것,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에게요, 이 3.1절이 3.1절이라는 대답을 듣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우리의 역사의 가장 큰 적은 일본 정부나 중국 정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무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한국사에 더 관심을 갖고요, 한국사를 통해 세계사를 바라보고 세계사 속에 글로벌 시대를 맞는 우리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를 창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고객과 함께하는 솔루션 파트너 LG화학과 함께합니다. 네, 세월호 일반인 구조자와 희생자 가족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부 들어갑니다. 이번 역은 9호선 마곡나루역입니다. 더 큰 성공으로 가실 분은 일성 트루엘 플래닛으로 가십시오. 9호선 마곡나루역 개통 예정. 오피스텔 이제는 마곡으로 환승하라. 마곡지구 골든블럭의 중심 마곡나루역 일성 트루엘 플래닛. 문의 1899-7281 일성건설. 네, 세월호 참사로 정부의 대처 능력의 한계 또 안전대책 시스템의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잇따라 재난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후보자들도 여러 가지 재난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누리당의 정병국 의원 경기도지사 후보죠.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네,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를 하셨는데 예. 경기도 안산 지역에서 많은 피해자가 나왔죠. 예. 네, 그래서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들도 더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고 현장인 진도에 가보셨다면서요? 예, 그 사고가 난 첫날 진도에 내려가가지고 열 하루 동안을 함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일요일 날 돌아왔죠. 예. 그래서 현장에서 그 가족분들의 애타는 모습도 현장에서 봤고요. 네. 참으로 처참한 그리고 정치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무거운 죄책감과 미안함 이런 죄송함들을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네, 오랫동안 계셨네요. 선거 운동은 중단하시고요. 예. 예, 뭐가 제일 큰 문제라고 느끼셨습니까? 이 참 많은 말씀들이 많은데요, 그죠? 예, 우선 총체적으로 압축 성장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우리가 그동안 강가고 넘어왔던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나타난 하나의 단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느 것을 딱 띄워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문제다.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도 문제다. 나부터도 문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경기 재단 안전 7대 정책을 발표를 하셨는데요. 예. 그런 마음들이 많이 담겨 있을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어떤 정책이신지 먼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그동안에 열하루 동안 현장에서 그 사건을 보면서 사건 처리 과정이라든가 그것이 통제되는 과정이라든가 또는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을 보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가지고 전문가들과 3일 동안 함께
그 밤을 새워가면서 토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가 우선 가장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현장 통제가 제대로 안 되더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지휘 체계가 그 일원화돼 있지 않아서 예.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고 예. 부처 간에서도 서로 소통이 되지 않고 예. 그래서 피해 가족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민원을 제기를 하면 네. 그 현장에 나와 있는 것은 해수부도 나와 있고 안행부도 나와 있고 전라남도도 나와 있고 경기도도 나와 있고 또 안산시도 나와 있고 진도군도 나와 있고 예. 또 교육위원회도 나와 교육청도 나와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창구에 가서 얘기를 하면 예. 이건 우리 게 아닌데요. 예. 이건 저쪽에 가보시죠. 예. 저쪽에 가보시죠. 그 바쁘고 그 심신이 다 이 지칠 대로 지친 분들에게 2번, 3번씩 그러한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공문을 네. 더 많이 만들어내고 그 사건이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더 그것을 가중시키는 이런 현장을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올라오지 못했던 부분들도 그걸 너무 답답해서 네. 그것을 받아서 바로 처리해드리고 민원 처리를 해드리고 네.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에게 멱살을 잡고 욕을 하시고 하시던 분들조차도 예. 이제는 올라가지 마라 예. 라고 해서 차마 올라오지 못했던 부분이 첫 번째고요. 예. 그래서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래서 민관군 통합형 재난 현장 지휘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에 안전처를 신설을 하고 그것을 지휘하는 안전부지사를 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처리하는 것도 처리하는 거지만 사전 안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네. 지금도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다 관가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부분들이 간과할 수 없게끔 제도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 교육도 실제화를 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 사건도 보면 매뉴얼이 있었지만 네. 그 매뉴얼이 현장에 전혀 맞지 않는 매뉴얼이었던 거죠. 네. 따라서 그 매뉴얼을 사건별로 지역별로 이것을 케이스별로 만들 필요성이 있고 그 지역에 맞는 매뉴얼을 통해서 끊임없는 반복된 연습을 통하고 훈련을 통해서 이것이 실제화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 동부와 서부로 나눠서 서부권에는 해양성 그 재난이 있을 때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재난 테마파크를 안전 테마파크를 만들어 가지고 예. 일상화시키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동부권에는 또 산악이라든가 내수, 강, 저수지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안전 테마파크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은 탑승을 할 때에 네. 배에 탑승을 할 때에 기록을 해야 될 부분들을 전혀 기록하지 않고 간과하면서 탑승 인원의 혼선을 가져오고 사망자 인적사항을 추적하는데도 많은 애로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들도 국민들이 알면서도 이러한 부분도 그냥 간과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발견을 했거나 위험성이 있다고 느끼면은 바로 그것을 신고할 수 있는 블루라이트 알람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네. 그 신고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틀을 만들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 7가지 정책을 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도 당 차원에서 재난특위를 구성을 하고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재난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이 그런데 일각에서는 재난안전처를 만들어봐야 지금하고 뭐가 크게 다르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예. 이 점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 소방방재청이 있고 예. 안행부가 있어요. 예.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예. 그런데 이게 이원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또 제가 현장에 가서 보면서 느끼는 것이 예.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되거나 그 피해자 가족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네. 그 절차
결재를 막고 예산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하루 이틀이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일원화하고 네. 또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지휘체계가 네. 하나로 일원화되는 다 모아서 네.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하면 네. 그런 안전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해난 사고의 경우에는 해경이 주축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해경은 해수부 소관이에요. 예. 그러면 안행부하고 소방방지청 합쳐가지고 총리실에 재난 국가안전처를 만든다 해도 예. 또 해난 사고에서는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해경은 해수부 소속이고 예. 또 그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안행부 소관이고 예. 그렇게 되니까 이원화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두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해난 사고가 났다. 그러면 현장 주인은 해경이 하는 거죠. 예. 해경의 서장이라든지 또는 총장이 하게 되는 거죠. 그건 지금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지금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안 한 거 아닙니까? 지금 하지만 예.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행부가 또 이것을 중앙재해대책본부로 또 해야 되고 또 거긴 또 해수부를 거쳐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나 국가안전처가 있게 되면 현장 지휘는 해경이 하고 그것을 국가안전처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호나 3호나 되어 있는 부분들을 1호나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참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적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예. 관피하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예. 그런 식으로 퇴직 공무원들이 다들 산하기관 가서 취업하고 그러면 됩니까? 이거 다 전면 금지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법제화돼 있는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그 법제화 내용도 좀 부족하고요. 예, 부족하고요. 예. 그래서 그것을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번에도 제가 가서 현장에서 보는데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커넥션이 돼 있어가지고 움직이는 것 듯한 이런 행태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었고요. 아, 그런 걸 느끼셨습니까? 현장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민간 잠수사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민간 잠수사들은 통제는 해경이 하면서 이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밥도 안 주는 거예요. 밥도 안 줘요? 예. 그러니까 간식을 제공을 하지 않는 거죠. 아, 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원을 하는 시스템도 민간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갖고 만들어 놓고 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숨스러운 거죠. 네. 예. 저 국회의원들이 말이죠. 겸직을 많이 하고 있어서요. 예. 그 얘기가 요새 나왔는데 정병국 의원님께서는 무슨 뭐 체육단체장 이런 거 안 맡고 계십니까? 예, 과거에 제가 그 장애인 그 휠체어 테니스 협회 회장을 맡아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 하십니까? 예, 지금은 안 하고요. 왜 체육단체장이니 이런 비영리 단체장 같은 것은 국회의원이 또 맡을 수 있게끔 합니까? 왜냐하면 우선 이제 그 단체에서 그런 요구가 많이 저만 하더라도 상황에서 요청이 많죠. 단체에서 요구를 했지만 제가 맡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 거절을 했는데 휠체어 테니스 협회는 너무 열악해가지고 장애인 이것을 좀 보완을 해주고 좀 도와달라고 해서 그것을 제가 한 2년 정도 맡으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전용 구장 마련한다라든가 세계 선수권 대회를 유치하는 문제라든가 사무실을 만들어 드린다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해결을 해드리고 나온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뭐 장애인들을 위한 일이니까 뭐 존의를 할 수 있겠는데 이제 과거 일이고 앞으로는 말이죠. 이렇게 국회의원들 같이 끝발이 세신 분들이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이해단체나 이익단체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앞으로 국회의원들 그런 거 다 맞도록 허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거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좀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늘상 저는 그런 것을 요구할 때에도 늘상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제 이것을 이제 제도화하기 이전에 스스로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죠. 네. 어떻습니까? 지금 피해자분들 뭐 직접 만나보시고 위로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 빨리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어떤 제안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아직까지도 구조해내지 못한 희생자들을 빨리 수습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지금 가족분들이 정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드시죠. 아주 고갈이 되다시피 한 힘드신 상황이거든요. 이분들이 이런 정신적 치유할 수 있는 이후에라도 지금도 뭐 장례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분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일원화돼가지고 좀 제대로 사후 관리까지도 제대로 해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걸 아주 현장에서 느끼셨군요. 그렇죠. 저희가 일부에서 유가족부 한번 인터뷰를 했는데요. 아니 뭐 그렇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저희들이 봐도 차마 발길을 돌리지만 여러 하루 동안 있었던 이유도 그러한 부분들 저희들이라도 좀 더 보탬이 될까 해서 있었는데요. 참 죄송스럽습니다, 정말. 알겠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또 경기지사 경선도 하셔야 되고요. 열심히 하실 줄로 알고 있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정병국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15% 할인은 물론 포인트가 CMA에 모여 이자까지 쌓는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블 현대중공.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네, 강준희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